어, 오늘 부산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수 연구단체들이 박형준 물러나라고 기자회견했어요. 부산 시위의 브리핑룸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사찰에 관련된 거거든요. 불법 네. 사찰 관련해서 서류에 분명히 나와 있어. 박형준이 홍보기획관 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만든 문건이야. 예. 당연히 지금 내가 보기에 박형준은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 거야. 요지부동으로 여론조사는 박형준 1위로 나와. 그럼 어떻게? 당한 사람들이야. 당한 사람 일종의 피해자들이 박형준 사퇴하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찰을 당했던 피해자로서 박형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상징성에서 이게 박형준 같은 적폐의 상징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의 껍데기 같은 그런 인간인데 그런 적폐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박형준을 바라보는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찰은 나하고 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찰은 뭔가 유명한 사람, 뭔가 사회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사찰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누군가 사찰 당했다 그러면 저 사람 잘 나갔는가 보네. 뭐 저 사람 뭐 방귀 껴나 끼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나도 사찰을 당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모여서 정말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건 고마운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LCT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딸이 있잖아요. 딸의 이렇게 홍익대 그 면접 문제나 안 그러면 유학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격하는 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공감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들도 하지만 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시민단체가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우희정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억울하고 그랬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나 네. 싶어요. 본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 사찰하는데 청와대 힘을 빌려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를 했으면서 정작 본인이 이렇게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남은 그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자기는 뒤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후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시장이 되고 하는 거.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박형준하고 박원순 시장 비교 한번 해봐라.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현주 씨는 박형준 후보의 여자 문제 갖고 경선전에서 엄청 이야기했잖아. 예. 여성단체들 박형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돌아가신 분 뭐 증거도 없는 사건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특히나 그 박형준 후보 그 와이프가 뭐 갤러리로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조현 갤러리. 그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의 이게 유산들이 뭐 엄청난 고가로 뭐 거래되고 있다고 뭐 하잖아요. 그거 누가 중개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기자님들. 파는 거 좋아하는 조국 장관 가족들 팠던 거에 한 10분의 1만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그 갤러리의 그 거래 내역을 쭉 추적해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안 하죠? 그렇게 조국 장관 비판하고 했던 박형준이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조롱거리입니다. 이제 와서 자기가 당하니까 이제 알겠나 싶어요. 오늘 이 교수님들만 기자회견 한 게 아니고 홍익대 전 교수인 김승현 교수가 그 박형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내용 한번 볼까요? 박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2000년도를 전후해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홍익대를 찾아왔다. 당시 선배 교수인 이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박 후보의 배우자와 딸을 직접 대면했다. 저는 1990년대에 박 후보 부인의 화랑에서 대대적인 초대전을 한 사람으로 부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 관계였다. 선배 연구실에서 부인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 당시 연구실에서 선배 교수는 저에게 당신도 화랑에서 개인전을 해서 특혜를 받은 사람이니 박 후보 딸 채점을 잘 봐줘야 한다. 박 후보의 부인도 울면서 우리 딸 꼭 붙여달라고 말한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채점장에서도 학교 직원이 박 후보 딸의 작품을 명시해줬고
요거 박 후보 딸의 작품이에요. 라고 선배 교수도 80점 이상을 줘라고 했다. 그래서 당시 85점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 교수는 채점의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사과는 고사하고 은폐를 하려고만 하는 박 후보의 모습에 분개한다. 내가 만난 사람은 유령이고 채점한 작품은 유령의 작품이냐.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를 보도한 언론과 젊은 기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대단히 치졸한 행동으로 공인의 자격이 없다. 홍익대 입시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혀라. 으이씨, 짜증나. 아니 홍대 미대 같은 지금 이거는요 홍대 미대 졸업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입시 비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입시 비리가 이때 당시에 엄청 커졌었어요. 홍대 미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박형준 딸뿐만 아니라 다른 정관계, 고위직 그리고 재벌 이렇게 다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에서도 이게 저희 검찰과 연결돼 있습니다. 혹은 청와대에 그 당시에 박형준이 있었기 때문에 묻은 정황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검사 어미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검사들이.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일단 공무원들을 검사 공무원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런 요소에 윤서방의 측근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저는 박형준이 이제 와서 하는 말도 되게 웃겨요. 이제 전처가 아니라 사실 본인의 지금 현재 처의 딸이잖아요. 자기 딸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그 박형준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시기가 박형준이 30대라고 합니다. 그럼 딸이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별개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세대라는 말은 맞겠지만 직계 존속이 아니다. 이제 와서 자기 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영국 유학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홍대 민대 입시 논란이 있을 때도 박형준과는 혼인 관계였고 이 최소 20년 이상 딸을 키워왔으면서 논란이 생기니까 약간 선을 긋는 느낌? 그런데 웃기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외환 위기로 힘들어서 학위를 중단하고 들어와서 미대 입시를 봤는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돈이 없으면은 이 청탁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돈이면은 학교를 마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6개월 잠깐 쉬자고 들어오는 사이에 저 같으면 악착같이 알바를 해서라도 마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들어와서 본인은 뭐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런던 예술대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중간에 그럼 그 학교를 때려치고 홍대 미대를 보는 건 또 뭐냐고. 홍대 미대가 더 높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또 박형준의 해명은 또 이런 거예요. 홍대 미대 시험을 치지 않았다. 근데 결과적으로 기사에서 보면은 홍대 미대 최종 탈락인 거예요. 그러면 런던 예술대를 나왔지만 홍대 미대는 못 들어가는 실력이란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런던 예술대를 들어가는 입시의 그 내신 이런 거를 따져봐도 사실 내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아봤을 때 국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굳이 해외 유학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학위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휴학이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중단하고 들어와서 홍대 미대 입시를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의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대 입시를 전혀 치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처의 딸이지만 본인의 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죠. SNS 들어가면 본인의 친아버지보다 박형준 이야기 더 하고 그 딸의 사위, 그러니까 그 딸의 남편 박형준의 사위도 박형준에 대해서 언급하는 SNS를 합니다. 박형준의 사위이고 박형준의 딸인 거예요. 근데 박형준이 이제 지금 불리해지니까 딸이 아닌 것처럼 뭔가 좀 보여지고 싶기는 한데 근데 20억짜리 아파트는 한 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됐지. 2000년 초에는 네. 돈이 없어서 유학을 중단했던 애가 20년 사이에 어떻게 이만한 돈을 버냐고. 그러니까 신기하죠.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문자 보내신 그 문자 보냈다니까 선거법 위반을 하시는데 저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김태인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LCT를 구입하고 딸 부부도 취득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두 채를 위아래에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무려 40여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 실색할 일이다. 여기다가 또 박형준의 최측근 선대본부장인 사람이 예. 특혜 명단에 또 들어있어.
이거 어쩔 거야. 근데 그 박형준은 그 가족들이 LCT 두 채 이렇게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딩이 재밌던데 서민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그러니까 자기는 서민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 박형준 그 후보의 인생 이력을 쭉 보면, 그러니까 30대 대학 교수가 동아대 교수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프로페서가 되죠. 그러니까 그 폴리페서가 되죠. 이 교수 휴직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사고도 이게 뭔가 자기가 사는 집도 따로 있잖아요. 이게 정치를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청와대 행정관하고 뭐 수석하고 뭐 국회의원하고 이러면은 뭐 1년에 막 수십억씩 돈이 생깁니까? 그게 뭐 나라에서 돈을 꽂아줘요? 어디서 그렇게 돈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돈이 갑자기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말지 기자, 편집자였고 나중에 이제 민중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다가 민중당 해체 후에 그때 이제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김영삼에 의해서 픽업돼 가지고 한나라당 입당하고 일종의 변절자거든요. 충격이었어요. 그 근데 과거를 그러니까 몰랐거든. 김문수, 이재호, 뭐 박형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명박의 절대 신임을 받아서 이명박의 연설문은 박형준이 다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기자 출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이제 겸직 교수 같은 거 하고 뭐 동아대 교수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운동의 어떤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권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민중당이었지만 뭐 당시에 뭐 그 저기 신한국당 이런 데 막 들어가 가지고 막 그 권력을 얻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지역에선 전복민 같은 애들 아버지한테 전 모 씨한테 막 정치자금 막 받고 그러면 그런 애들 또 시의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건설업자야. 전복민 같은 애들 그냥 건설업자야. 박덕금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 전복민 같은 애들이 서울에 올라오게끔 만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LCT 산 돈 예를 들면 그 LCT를 그 특혜 분양 받고 뭐 이런 그 과정에 자기도 어찌됐건 간에 시세 차익 40억을 얻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디서 이 돈이 나가지고 결국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얻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비리 구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시장을 가. 그러면 전범빈 같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키워지겠지. 나는 끔찍하다. 솔직히 말해서 끔찍해. 그렇지만 박형준 입장에서는 내가 말지 기자하고 이쪽 진영에 있었던 것보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를 누릴 수 있고 민정수석까지 간 거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기분 나쁜 게 부산시에서의 여론이 아직까지 박형준을 선호한다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박형준을 선호하는 게 아니죠. 국민의힘이란 그 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냥 박형준이라는 이름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뿐인데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30%가 넘게 있다는 게 예, 부산은 달라지겠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진짜. 아파트가 사실 박형준이 새아빠가 아니었으면 그 처의 딸이 어떻게 분양을 받았는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영복이 아무한테나 분양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기억해야 됩니다. 난국이네 진짜. 뭐 LH 비리로 진상 규명하겠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욕할 게 아니라 있잖아 36억 오세훈이나 40억 박형준을 욕하는 게 먼저지. 예. 이해가 돼요? 이런 구조가? 대체 박형준은 어떻게 4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가? 박형준의 최측근 서울대 본부장은 어떻게 LCD 특혜 분양 리스트에 있는가? 이걸 파야 될 거 아니야. 오세훈이 셀프 보상해준 36억 땅에 대해서 KBS만 그걸 보도할 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나서 검증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 이야기는 안 하면서? 그래서 가덕도 특별법을 조금만 좀 늦췄으면 부산의 언론들이 열심히 취재를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뭐 아무 문제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의 그 농지 그것만 갖고 난리를 치는 게 언론이냐고. 나쁜 새끼들아 진짜. 웬만하면 오늘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욕실금이 나오네 그냥. 자 다음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